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하루 7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들도 대전, 충청 지역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정 PD의 키워드로 풀어보는 뉴스. I'm 정 PD가 매일 하루에 2개씩 우리 지역의 주요 뉴스를 엄선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분석해드립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5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오늘 바로 수고하셨습니다. 승부어머니 나머지 다 여러분의 일상, 우리는 독립운동과 청원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목요일 순서 함께 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이 힘이다. 정진호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정 PD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익스트림 식장으로 정해봤습니다. 익스트림 식장이요? 네네.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 요즘 인기 있는 여가 활동 중 그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있죠? 예. 그 이른바 극한 스포츠라고도 하는데요. 그 생명의 위협을 무릅쓸 정도의 그런 위험한 활동을 통해서 짜릿함을 만끽하는 스포츠로 많은 사람들이 이 익스트림 스포츠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전에도 이 익스트림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좀 좋은 의미의 익스트림 스포츠라기보다는 예. 사실 너무나도 위험천만한 곳이 있다는 걸 KBS 뉴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위험천만한 곳이요? 위험천만한 곳하고 익스트림하고는 좀 생명의 위협이 다를 텐데. 네. 예,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곳은 바로 그 연간 20만 명이 넘게 찾는 대전 식장산인데요. 예. 대전시는 작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올 10월 말에 식장산 전망대 문화공원을 완공했습니다. 그 이곳에는 2층짜리 누각 전망대와 그 400m 구간의 데크길, 그러니까 이제 등산객이 오르기 편하라고 만든 인공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이 공사에만 총 28억 원 정도가 소요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KBS 취재진이 이 데크길을 점검해 본 결과 그 난간 나무를 연결해서 고정하는 그 나사못이 아예 없거나 부러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대로 박힌 것 같은 나사못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쏙 빼면은 빠지는 곳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 이날 취재진의 눈으로만 확인할 수 있었던 그 부실 난간은 총 30곳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상당히 위험한 거죠. 예,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이런 얘기고요. 네네. 예, 식장사는 좀 등산로가 가파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낭떠러지 수준인데 옆으로 보면요. 그럼 더더욱 이 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데크길 그 400m 가운데 50m 정도만 계단 구간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가파른 슬로프 형태, 그러니까 경사면이어가지고 눈이 오거나 얼음이 얼면 미끄러지기가 이제 쉽다고 하는데요. 그 이에 대해서 대전시 한 관계자는 부실 난간은 이제 시공업체를 통해 보수를 할 예정이지만 슬로프 형태의 데크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계단보다는 슬로프 형태가 훨씬 더 등산하기에 편하다면서 예. 겨울 등산은 아이젠이 이제 필수이므로 문제가 될 거 없다 뭐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장산이 무슨 에베레스트 산도 아니고요. 그러긴 가벼운 산책을 위해 찾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대전시가 평소 이 식장산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8억 원이 그 누구 이름도 아니고요. 그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다면은 유야무야 대충 넘어갈 게 아니고
또 공사업체는 물론 이제 담당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조치도 함께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이곳저곳에서 안전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좀 안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전시가 좀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군요. 심각하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충청의 자랑, 가문의 영광으로 정해봤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정치권 관련 뉴스를 보면은 충청권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예. 이게 좀 시민들의 정서와 뒤떨어진 정치권의 주장이나 언론들의 보도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최근 대전 지역의 일부 언론들에서 요즘 중앙 정치 무대에 충청이 대세다 뭐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하곤 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이제 당대표로 선출됐을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며칠 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에 출마했을 때는 뭐 충청의 딸 나경원 이런 말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걸 공감할 수 있는 지역 시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좀 솔직히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경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왜 충청에 따른지 저는 전혀 글쎄요 이해가 안 가고 또 정보도 없는데 관련해서.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예. 이 나 원내대표는 서울 출생입니다. 그리고 본관은 나주고요. 예. 네, 그런데 그 과거에는 서울 중구 그리고 지금은 서울 동작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시장 선거에도 출마했었던 바가 있었죠. 예. 그리고 집안에서 운영하는 사학재단도 역시 서울에 있고요. 그런데 이 충청의 딸이라는 말은 나경원 대표의 아버지가 이제 충북 영동 출신이라는 데서 기인해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뭐 혹시 어디 아들이신가요? 예, 이게 좀 상당한 좀 무리가 있는 그런 해석이군요. 네, 그 해묵은 지역 구도를 청산해야 된다, 뭐 지역 감정 조장하는 정치 세력은 이제 그만 나와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고 있긴 한데요. 예. 근데 막상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아직도 이런 시각을 가진 자신들의 발언을 담고 있는 게 좀 씁쓸해 보입니다. 예. 심지어는 그 여당 대표도 충청 출신, 야당 원내대표도 충청 출신. 그리고 이번에 자유한국당 신임 정책위 의장으로 뽑힌 대전 대덕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용기 의원이 있기 때문에 예. 충청은 더 이상 캐스팅 보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이제 전국을 주도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는 언론도 있습니다. 이건 좀 억지성 분석이군요. 좀 그런 게 많아 보이죠. 네. 예. 이게 과연 해당 정치인의 출생지와 그 지역의 대표성에 얼마만큼 그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은 이에 대해 관심이나 있는지 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그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나 아니면 정세균 전 국회의장 어디 출신인지 아신가요? 어디 출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관심이 없으시죠, 일단은? 예, 어디 네. 출신인지에 대해서는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예, 중요하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예. 뭐 황교안 전 총리나 정홍원 전 총리 뭐 모르시죠? 예, 역시 모릅니다. 예, 관심 사안이 아닌 겁니다. 대부분의 예.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지난 19대 국회 전반기 때 대전에 이런 현수막이 도심 곳곳에 내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 국회의장 강창희, 국회 부의장 박병석, 대전의 자랑 뭐 이런 식으로요. 예. 근데 그분들이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하시면서 대전에 어떤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지를 체감했던 시민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게 진짜 대전 충청의 자랑인지 아니면 자신들 가문의 영광인지는 그 현명한 시민들은 좀 잘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식의 그 철진한 구호를 정치권이나 언론이 이젠 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대표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지역의 정치 역량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뭐 2대, 3대, 5위까지 다 올라가면 글쎄요. 뭐 다 모두 같은 고향이고 모두 같이 뭐 어쨌든 우리의 대한의 아들 딸이죠. 예, 대한의 아들 딸 민족이니까요. 네. 고향을 굳이 그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는데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특히 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자칫 지역 감정을 부추길 수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그 대전 방문회 선포식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 예, 예. 한 가지 좀 더 전해드릴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왜
그 호텔에서 좀 9만 원짜리 밥을 드셨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날 이제 또 서포터즈 발대식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정작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대학생들 중심의 서포터즈들은 이날 왔는데 식당 그 호텔에서 밥을 못 먹고요. 근데 밖에 외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밖에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내려갔다는 그런 또 보도가 있습니다. 참 씁쓸한 것 같습니다. 그건 얼마짜리 밥을 먹었는지는 확인 안 됐습니까? 네,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우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같은 제목의 영화와 소설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강심철, 송진애, 같은 제목, 영화, 소설. 우리 지역 최고의 독서관 한남대학교 강심철 교수와 위셋 충청권 사업단 송지연 연구원이 영화화된 소설을 가지고 비교해보면서 재미있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카카오톡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유명 선수이자 감독이었던 요기베라의 명언이기도 하죠. 이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4대강 사업의 악몽이 끝날 때까지 사람의 길을 포기하신 분, 네, 금강구정 김종수 기자와 함께하는 4대강 술래잡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금강요정 오마이뉴스 김종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겨울 강은 참 모습이 굉장히 운치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춥긴 하지만 어떤가요? 강은 지금 다 달라요. 지금 아래에 백제보 같은데 막혀 있는 데는 오늘 찔끔찔끔 얼기 시작했거든요, 상류에서. 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그 보통의 강이면은 그 모래톱이 강 중앙에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새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모래톱이 없으니까 그냥 얼음판 위에서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있죠. 스케이트 타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새들도 사람하고 똑같아요. 발이 시려워요.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요. 물 속에 그렇겠네요. 있으면.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서 보통 발 하나 정도는 품속에 품어서 에너지 소모를 줄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죠. 네, 그 기자님 네. 페이스북 요즘에 보니까 예. 그 새 말씀하셔가지고 독수리가 금강변에 원래 많았었나요, 그렇게? 예전에는 이게 독수리는 사체 냄새가 한 30km 밖에서도 맡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금강 같은 경우는 저 위쪽 상류 쪽에 많이 오거든요. 네. 상류 쪽에 오는데 이제 고라니 노드킬이라든가 사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백제보 이 인근까지 와서 사체 냄새를 맡고 오더라고요. 오늘 또 지금 어제 보니까 고라니 한 마리가 죽었어요, 아침에. 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그 옆에 탄피가 있더라고. 누가 밤에 엽총을 쏜 것 같아요. 그 원래 불법이죠, 지금 수렵행위는. 그렇죠. 근데 요즘에 고라니가 유해동물이라 해서 밤에 그냥 막 무자비하게 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고라니 한 마리가 죽었는데, 독수리. 네, 독수리입니다. 너구리 아닙니다, 네. 네, 독수리 28마리더라고요, 시험봤더니. 오, 무섭지 않아요? 그 28, 큰 게 이렇게 한꺼번에 오면은? 무섭죠. 제가 한 7m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접근을 했는데 더 가까이 가면은 애들이 식사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아니, 기자님한테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그 냄새, 기자님 냄새 맡고. 그 독수리가 많이 오니까 까치하고 까마귀들이 막 또 집단으로 난리를 치더라고요. 좀 나눠달라고. 독수리가 먹고 간 것도 이제 처리하려고. 예. 그 계속 옆에서 뜯어먹으려고. 그리고 이제 뭐 상당히 큰 매, 뭐 송골매 정도 큰 매가 한 마리 왔는데 독수리가 워낙 커서 그런지 그냥 날개 한 방에 부딪혀서 또 도망가더라고요.
사이즈가 독수리가 훨씬 크니까. 예, 워낙 크니까요. 독수리는 지금 오고 있는 게 몽골 독수리예요. 몽골에서 온 독수리. 아, 멀리서 왔구나. 예. 네. 이 독수리가 사실 실제로 보면 되게 많이 무서울 것 같아요. 물론 독수리는 사냥을 잘 안 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죽은 동물 사체만 먹는다고 하긴 하는데 요즘 금강의 풍경은 어쨌든 백제보 쪽은 막혀 있기 때문에 얼어서 새들이 좀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쉴 공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그렇죠. 하시고. 그리고 반면에 이제 공주보, 세종보는 이 수문이 열려 있잖아요.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세종보예요. 세종보 상류 쪽에 있는데요. 제 앞에 강중앙에 이제 수위가 낮아지니까 모래톱이 있고 그 모래톱에 새들이 잔뜩 앉아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의 정상적인 강이죠. 그러니까 같은 강이라도 참 대비되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모래톱에 있는 아이들은 모래톱 중앙부터 가장자리까지 쭉 빙그렇게 둘러서 이렇게 쉬고 있으니까 춥지도 않고 에너지 소모도 좋고 하는 거죠. 이렇게 또 천적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롭잖아요. 강 중앙에 있는 이 하중도는. 그래서 여유 있게 좀 쉴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네.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제 보가 열리고 안 열리고에 따라서 같은 강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말씀을 주셨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제가 세종보 급하게 올라왔거든요. 네. 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지금 환경부 산하에 환경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한국환경공단이라고 있어요. 네. 여기에서 지금 세종보 위쪽에서 수질 측정망, 자동 수질 측정망, 이 물에 띄워서 하는 측정망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4대강 사업 이후 이제 수심이 낮아지면서 그 측정망을 옮기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오탁방지막을 철거를 해버렸어요. 오늘 일찍. 공사는 하고 있는데 오탁방지막을 철거하니까 흙탕물이 그냥 세종보 아래까지 그냥 막 쭉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 좀 전에 말씀하신 오탁방지망이요? 예. 오탁방지막이라고 이 강에서 오염원, 그러니까 기름 유출이 발생한다든가 흙탕물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걸러주는 여과장치 뭐 이런 건 거죠? 예? 그 오염물을 걸러주는 그런 여과장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쭉 우리가 강을 가다 보면 빨갛게 해서 부표로 쭉 띄워놓은 게 기예요. 아, 네, 본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이렇게 설치를 해놔야 되는데 공사는 안 끝났는데 그 철거를 먼저 해버리고 공사를 하니까 흙탕물이 그대로 다 금강 본류로 유입된 거죠. 그걸 왜 그 공사 중인데 철거를 했대요? 근데? 내가 물어봤더니 아까 조금 전까지 싸웠거든요. 네. 조금 전까지 가서 포크레인 앞에 이겼어요? 제가 이겼죠. 손을 들고 공사 중지해라. 네네. 중지해라라고 하고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 연락을 해서 공사를 중지시켰어요. 조금 전에. 박수. 네. 그리고 나서 이거 오타방지 막 설치하고 공사를 해라. 어떻게 이거 말이 되느냐. 이렇게 했죠. 왜 설치를 그걸 철거를 했대요? 근데 공사 그 관계자들은 자기들은 공사에 좀 편하게 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름 유출이나 환경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바로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그 업체예요. 네. 근데 그런 데에서 자기들이 환경 오염을 유발시키고 하면 전혀 안 되는 거죠. 이건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네요. 그 공사하는 주체가 그 정말 생각이 없다라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그런 거를 관리 감독해야 되는 그런 감독 기관이 너무 좀 소홀한 게 아닌가 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환경부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 환경부가 달라졌어요? 네. 전에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각 보마다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이 보호 결정을 해야 된다. 수문 개방이라든가 보의 존치 문제 이런 걸 계속 주장을 해왔었잖아요. 네. 최근에 환경부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각 보별로, 그러니까 세종보, 세종시, 공주보는 공주시, 백제보는 부여군에서. 백제시는 없습니다, 네. 네. 그쪽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민간합동조사단을 다 새로 꾸렸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우리 백제보에서 그 지역 환경단체하고
부여군, 환경부가 같이 뭐 수문 개방 토론회도 하고 했죠. 네, 기자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약간 안타까운 게 이게 이제 그 몇 사람만 알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아쉬운 점이죠. 아, 정보 공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예, 공주보의 문제는 공주 시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다 알았으면 좋은데, 다 알지 못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만 알고 있다라는 게 참 아쉬운 점이죠. 대전의 그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도 비슷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아이고, 갈 길이 아직 먼 것 같은데, 뭐, 요즘 금강에 대해서는 요 정도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예. 금강에 관련된 연구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동안부터 지금까지도.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예. 4대강 사업 이후 뭐 환경부, 수자원공사, 각 자치단체, 뭐 국토부 따로따로 엄청난 양의 조사가 전문 용역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사실 다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일반인들이. 그렇죠. 우리 금강 같은 경우도 2012년도부터 충남도에서 금강 정비 사업 이후 수환경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충남연구원이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지역에 이제 환경단체들이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충남도와 세종시, 지금은 이제 대전시까지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반쪽짜리 조사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금강은 전라북도 뜸봉섬에서 발원하여 한 400km 정도 흘러가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상류 오염원 차단,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호천 얘기하는데 충청북도 그리고 서해로 빠져나가는 전라북도가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아, 그러니까 대전 충청 남도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충북권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하류 쪽에 있는 전북권까지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조사에서 뭐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도 밝혀내기도 했었거든요. 국가는 당시 뭐 4대강 사업과 무관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그 해괴스러운 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충남도 같은 경우는 용존산소 고갈에 의한 질식사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큰빛 이끼벌레 발생했을 때도 이게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런 연구 영역을 내놨고요. 그리고 녹조라든가 강바닥에 쌓인 뭐 저질도 조사, 어류 체류 시간, 뭐 수변공원 활용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네. 근데 이런 자료들이 일부는 공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그 결과들을 서로 공개하고 공유해서 올바른 맞습니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지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수문 개방이 이루어지고 4대강 뭐 수문 개방 및 보처리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사실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이 용역도 비용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실.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 비싼 돈 들여가지고 구슬들은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깨어서 그 목걸이를 못 만들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 여름에 국정조사에서 전남대학교 교수 한 분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오셨는데 그분이 발주받았던 연구 영역이 100억이에요. 뭔 연구인데 100억? 아니, 연구를 폄훼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100억이면은. 거기에서 그 사람이 받았던 것만 100억인데, 대한민국이 통째로 4대강 사업 이후 발주되었던 연구 용역비가 도대체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자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냥 거의 깜깜이 조사가 이루어진 거고 그 조사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 혈세만 낭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연구 용역이 반드시 필요한 그 분야이긴 한데 이 연구가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많이 퍼져서 돈만 갖다 많이 쓰는 거라면은 그거는 분명히 좀 따져볼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뭐 그런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연구 영역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곳 뭐 환경부라든가 뭐 충남도에서 했을 때는 충남도 그 홈페이지에 살짝 공개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수준을 넘어서 이건 결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뭐
자치단체라든가 국가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보도자료라고 해서 홍보자료 많이 배포하잖아요. 네, 그렇지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배포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다라면은 그 연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환경부에서 그 전문 TF를 하나 만들어서 그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딱 추합해갖고 그거를 정리해서 하는 그런 연구를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 같은 기자들도 어떤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게 사실 어떤 연구 하나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그런 연구 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뭐 또 정보공개 청구라는 절차를 굉장히 어렵게 밟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좀 더 쉽게 사람들한테 공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접근하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네, 기자님, 우리가 이제 한 2년 정도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기자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기도 했고요. 물론 뭐 4대강 사업 때문에 구속된 건 아니지만은. 아직도 정권이 바뀌었지만 아직도 그 4대강 사업에 부역했던 세력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됐다 이런 그 말씀도 많이 주셨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올해 한 해 그 4대강, 특히 금강을 중심으로 한 그 4대강 사업과 그 강에 대한 결산과 그다음에 내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런 것 좀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사실 작년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은 강이 썩고 뭉그러지고 망가졌다라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올해는 그래도 상당량의 수문이 좀 열렸잖아요. 네. 물론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저기 수문이 좀 열리고 그 수문이 열린 틈으로 모래톱이 돌아오고 일부 생명들이 돌아오는 것도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랬다면은 좀 더 넓게 이제 보처리 방안을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수문이 열리고 있는 지금이 4대강 사업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예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안달복달 날 정도로 지금 계속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는 보처리 방안을 내년 6월에 결정하겠다라고 했어요. 네.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연구 용역을 하고 있는 그 연구진을 한 분 만났는데 올 12월까지 보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빨리 연구 자료를 내놔라라고 계속 다구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4대강에 대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좀 모아야겠네요. 소문이 더 열려야 된다. 이거 예를 들어 세정보 이거 고철덩어리니까 아무 필요 없으니까 빨리 해체해버리지 왜 놔두느냐 라는 적극적인 민원이 생겨나야만 이 보처리 방안이 결정이 제대로 되는데 지금처럼 관심이 없다 보면 다시 그냥 이대로 열렸던 소문이 다시 닫힐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보가 철거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고 철거가 어렵다고 하면 보수문은 전부 다 개방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적폐청산 이런 거에 대한 언론에서도 피로감 이런 얘기들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사실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데 말이죠.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사대강 좀 묻혀버리는 것 같아요.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는 국민들 기만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프레임 짜기. 그 이유가 딱 하나죠.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1조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해마다. 네. 피로감이 아니죠. 우리 주머니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 뿐인 거죠. 네. 그 돈을 빨리 어떤 식으로든 꼭 필요하더라면 1조 원이 아니라 2조 원이 투입이 되더라도 이렇게 존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빨리 그걸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게 국가 미래로 봤을 때도 굉장히 건강한 미래가 될 수 있는 거고, 국민들 개인 주머니로 봤을 때도 복지가 탄탄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1조 원이면은 그 애들 이름도 아니고 사실, 국민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공사했었고, 이런 문제 있었었고,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지 정도만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기자님께서도 좀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국가가 다 해줄 거다.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그럴수록 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해야만이 결국 우리 비정규직의 문제라든가
강의 문제 이런 게 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오고 있어요. 아, 금강변에요? 네, 지금 세종 보호가 바라다 보이는 곳에 있는데 엄청나게 갑자기 폭설이 내리고 있네요. 네, 전화 오늘 연결 끊으신 다음에 멋진 사진 찍어서 하나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페이스북과 유튜브용에는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여기 근데 눈이 네. 오는데 녹아요. 그러면은 눈은 많이 오는데 광경은 그닥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예. 다 녹아가지고 네. 보이진 않아요. 네, 그래도 한번 찍어 보내보세요. 그 셀카 하셔가지고. 그러면 제가 아침에 드론으로 찍었던 공주보 상류 그 모래톱 눈 쌓인 모래톱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아, 되게 예쁠 것 같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핫팩 드리고 꼭 가겠습니다, 기자님.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지금까지 4대강 술래잡기 금강요정 오마이뉴스 김종석 기자였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아베백.